와타도샤가 균형이 이제 깨어지고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음, 지금 뭐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바타도샤라는 것을 뭐 아마 뭐 아유르베다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신 분들은 이 도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체질, 사람을 체질을 분류해서 가이드를 하는 부분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와타 도샤라는 것, 세 가지 도샤 중에서 가장 뭐 영향력이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도샤인데, 어, 이 도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랑 아유르베다적으로 보는 그 관점의 차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현대의학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혈색을 보고 뭐 혈압을 측정하고 뭐,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로 사람의 건강을 나타낸다면 아유르베다는 그거를 세 가지 도샤의 균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를 들어가는데 이 왓다 도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우리를 늙어가게 하는 뭐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발생을 하고 생각을 할 때도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선가 쓰이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든 그냥 살아가는 내내 발생하는 것이 바타 에너지의 활동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몸이나 마음이 약간 지쳤다, 몸을 많이 썼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호흡을 너무 많이 음, 썼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나 너무 많은 거를 듣고 보고 여행하고 와서 지친 거, 사람 얘기만 듣다가 지친 거, 운동을 많이 해서 지치는 거, 과식해서 몸이 무거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타도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힘이 좋겠죠. 성장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바타도샤의 영향이 가장 적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싫어하시는 노화의 주범, 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그 산화의 주범인 아따도샤가 쌓여가면서 늙어가면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고 그게 이제 피부로도 나타나고 쪼글쪼글해지고 탁해지고 몸도 쪼그라들고 피부도 쪼그라들고 모든 것들이 이제 노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싸움인데 이게 이제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쌓일 때가 저녁 시간대라고 보면 되죠. 음,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막 성장할 때 힘이 좋을 때는 영향이 좀 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축적이 됐을 때 이제 폭발하는 게 같다고. 이거를 이제 하루 주기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우리가 활동을 마치고 자기 전이랑은 컨디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이 됐을 때가 이 왓다의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기준을 따라서 아유르베다에서는 나이대별로 조금 생활 습관을 코칭을 좀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것들, 그다음에 뭐 바르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도샤를 따라서 가이드를 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이드 자체를 이 흐름 따라서만 잡아주셔도 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밤에 하는 액티비티랑 아침에 하는 액티비티를 조금 구분을 하는 정도에서도 이런 영향을 좀 줄여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음, 내가 지친다는 거는 어쨌든 몸을 많이 써서도 지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도 산화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타도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이 바타도샤를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좀 조절을 잘하는지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좀
생각도 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막 시간 여행 안 하시는 분들, 막 옛날에 있었던 일로 자꾸 가거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가서 자꾸 고민하시거나, 점심에 들었던 이야기를 밤 늦게까지 붙잡고 계시거나, 이 모든 것들도 이제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생각하는 마음 습관만 봐도 바다 도샤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사실 되게 크게 드러나죠. 그냥 사실 처음 딱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 할 때, 또는 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과 눈과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바다 도샤가 많이 망가진 사람이구나가 되게 잘 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샤도 바다 도샤고, 그거를 아유르베다에서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다 도샤가 망가져서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뤘고, 아유르베다가 장수의학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그 항산화, 항노화 요법들이나 치료법들도 대부분은 이 바다 도샤에 초점을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는 몸을 쓰는 습관이나 마음 습관에 따라서 이 바다 도샤가 컨디션이 결정된다? 이렇게 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몸과 이제 마음. 그래서 몸을 지나치게 쓰거나 예를 들면 지나친 운동 혹은 뭔가 일을 하는 거를 과하게 하거나 혹은 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뭐 자정 혹은 새벽까지 계속 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혹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 자체들. 그리고 예를 들면 감각기관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감각기관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피로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도 지나친 생각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나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등등의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와타 도샤가 이제 증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 자기를 좀 돌아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바다 에너지를 차분하게 안정을 시키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려면은 적당한 운동과 음식도 적당히 먹는 습관,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쉬는 거를 굉장히 잘 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거기도 하죠. 쉬는 법을 모르거든요, 사실. 쉬는 법도 모르고, 쉬는 게 이제 정형화 됐죠. 이제 쉬는 거는 주말에 몰아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렇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몰아서 자고,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가만히 누워서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블루라이트를 계속 쬐는 거,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한 바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라서, 사실상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나서 개운하게 월요일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음,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감각기관을 스위치를 끄는,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리트릿을 떠나고 뭐 템플 스테이를 가시는 분들도 음, 있고, 뭐 명상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습관 자체를 이제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면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바타 도샤 컨트롤 하기가 진짜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음, 핸드폰과 음식의 접근성도 너무 쉬워졌고, 활동 자체가 24시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려서, 의식적으로 쉬는 습관을 안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음 스위치를 끄는 법도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는 나는 집순이야,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24시간
집에서 쉬는데 머리로 생각을, 에너지를 계속 써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온 사람보다 누워서 계속 마음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집순이가 계속해서 더 집순이가 되는 이유들이 이런 거죠. 마음 스위치를 끌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요가 명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데도 이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사실. 음. 마음 그래서, 챙김.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의 패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보통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뭐 일을 늦게까지 하는 경우, 혹은 뭐, 뭐,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또 오게 되면 집에도 또 일이 많고 아이들도 잘 챙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몸을 좀 더, 몸이나 마음에 무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잠을 제대로 조금 설치기 시작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데 아침에는 또 일어나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잠을 설쳤다고, 몇 시간 더 자고 출근할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와서 균형이 조금씩 계속 깨지는 거죠. 계속 무리를 좀 하게 되고,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뭐, 몸에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는 뭘로 챙기냐면 이제 커피를 계속 마신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는 잠이 이제 자려고 해도, 시간이 돼도 잠이 안 오죠. 예. 그래서 불면증에 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느 날은 뜬 눈을 세우고 밤을 지새운다거나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보통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와타 도샤가 이제 그 정상적인 건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런 것들이 와타도샤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완화를 좀 시키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또 몸을 좀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정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고 그 이상으로는 효과를 좀 더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미 범주를 좀 많이 넘어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이게 쉽게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이런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난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 다방면에 많은 것들을 조금 봐서 해야 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육체적, 심리적인 무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쌓이면서 계속 잠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경우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요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분들이 보시는데 요가를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이제 뭐 3시간, 4시간 하루에 이렇게 그 이상도 가르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육체적 혹은 이제 그로 인한 영향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요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는 가까이에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바타는 사용한 만큼 보상만 잘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용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하기 싫은 느낌이 뭐냐면 마음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요가 선생님들도 지도를 많이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일을 과하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휴식이에요. 그냥 스위치를 꺼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거. 그리고 음식도 이 성질들, 내가 마음을 쓰고 몸을 쓴 거에 반대되는 성질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따뜻하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음식들 위주로 꾸려졌을 때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냐면, 요가 선생님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유르베다에서 정해준 오일로 마사지를 하면서 수련을 세 타임, 네 타임, 다섯 타임 하셔도 이거에 반대되는 작용으로 쉬는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보충을 하시거나 집에 와서도 넷플릭스 안 켜고 뭐 불 환하게 켜지 않고 조금 정적인 활동들 그다음에 따뜻하게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는 밤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깨어 있고 싶고 이때 더 vat다를 자극시키는 자극적인 것들을 더 하고 싶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향으로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아, 얼주가로 사시는 분들은 바타도샤를 관리하는 거는 거의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알주가. 왓다도샤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쓴맛, 그 다음에 차가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단 말이에요. 아, 그냥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쓴맛이 왓다도샤를 엄청 끌어올리니까 사람이 흥분해서 잠을 깨는 각성 효과가 생기는 건데 차갑고 이런 것들이 음, vat다를 계속 증가를 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음, 막 지쳐서 vat다 도샤가 올라가서 지친 사람을 어떻게든 더 깨우기 위해서 얼주가 계속 아메리카노 들이붓고 밤에 와서도 계속 깨어 있고 음식은 이제 뭐 또 건강하게 챙기셔야 되니까 또 살도 찌는 건 싫어.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샐러드, 그 다음에 과일, 막 간식으로 이렇게 음, 드신단 말이죠. 견과. 이 습관은 그냥 받다가 박살이 나는 습관으로 간단 말이죠. 음, 쉬는 시간에 떡 먹고 하루 견과 먹고 막 이런 바 드시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먹다가 밤에 와서 이제 치맥 때리고 넷플릭스 보다가 이렇게 자면은 그 바다 도샤는 진정이 될 새가 없죠. 이러다가 그치. 이제 생리대가 찾아오면 이게 폭발하면서 PMS가 터지고 얼굴 뒤집어지고 모든 재앙이 시작되죠. 이게 1년, 2년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을 사니까 임신을 해서 애가 건강하게 나왔으면 할 때 불임이고 난임이고 임신도 힘들어지고 임신 음, 중독증 생기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푹 맞고 이런 사람이 이 습관으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폐경 가면은 폐경이 끔찍한 게 돼버렸고 이게 진짜 음, 악순환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왓다도샤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여성분들한테는 이 왓다도샤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인 호르몬의 움직임이랑 신경 움직임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생리부터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따라서 붙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건강하게 그나마 태어나신 분들은 이걸 버티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요새는 엄청 짧아졌거든요. 왜냐면 먹는 보조제도 많고 다이어트 식품도 많고 너무 이상한 게 많아져서 되게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병이 터지는 나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불순이나 PMS나 불임 난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긴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유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되게 젊은 나이에 이게 암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유방암 터지고 갑상선 자궁에 혹 생기고 음, 이게 가장 많아지는 이유들이 이 바타도샤 관리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수면 관리, 음식 관리, 마시는 거 관리, 생각 관리 이거 안 하시면 그리고 이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거를 계속 모르시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달리시는 분들
정말로 이제 무서운 질병들이 나이대, 병원에 앉아있으면 보이거든요. 이 나이대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옛날에는 할아버지들, 할머니가 걸린다고 했던 대상포진 같은 병들도 요새 병원에 보면은 20, 30대 분들 엄청 많이 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면역이랑 균형이 되게 많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히스토리를 받아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먹고 있는 거나 뭐 늦게 자는 거는 기본이고 매일 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기본이고 근데 저 나름대로는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해서 들어보면은 마그네슘 보충제, 멜라토닌 먹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아르기닌 먹고 오메가3 먹고 다 먹어요. 왜냐하면 그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 약물을 바른 상태에서 여기 배달 음식을 넣고 스트레스 관리는 뭐 개나 줘버리고 얼주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무서운 병들이 젊은 사람들이 음, 많아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짜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게. 그래서 결론은 받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일단은 건강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유명한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 도샤라고 하는 거의 균형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균형이 잘 맞춰지면 그 다음 뭐가 잘 맞춰지냐면 소화력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을 먹은 것들이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배변이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배변이나 그러니까 도샤와 소화력과 이런 배변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이제 이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평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것이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제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이거 한 가지가 모든 거에 문제고 이게 다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고 보통은 어 많은 분들이 뭐 두통이 좀 있고 한 번씩 뭐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건 아니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한 번씩 감기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고 뭐 두통이 한 번씩 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뭐 배변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몸에서 이제 균형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신호들을 이렇게 제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는 이제 경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좀 관리를 하거나 어떻게 대처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예. 어,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주든지에 대해서 약간 의식만 바꾸셔도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고 먹고 생활하는 습관들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과 몸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음, 내가 지금 똑같은 컨디션을 뭐 워라밸이 어떻고 직장의 스트레스가 어떻고 뭐 크게 한순간에 개선을 할 수 없잖아요. 뭐 갑자기 남편을 그렇죠. 갈아치우거나 직장을 갈아치우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음, 지금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랑 마시는 거에서 아니면은 내가 하는 액티비티 중에서 이거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만 눈을 한 번씩만 돌리셔도 이게 효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한 음,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그 타이밍에 그거 하나 포기하고 음료를 따뜻한 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 온도 차이로서 바다를 조절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네, 마시는 거 하나만 온도만 바꿔주셔도 이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음식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를
그나마 조금 보상을 해주시려면 그래도 음식도 조금 조리를 한 약간은 따뜻하고 조리가 되고 기름기가 있는 음식들로 좀 채우셔야 되는데 받다가 심하게 흔들려서 막 변비, 불면증, 생리불순 이런 거 오는 분들의 특징이 되게 그 다이어트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 먹거나 음, 뭐 떡볶이 좋아하시고 샐러드 좋아하시고 과일 먹는 거, 견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생과일, 뭐 생야채 이런 거를 잠깐 내려두고 따뜻한 음식들은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치. 정도만 바꿔놔도 사실 받다가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잡히고 하거든요. 왜냐면 높아질만 하면 그때 또 음식이랑 마시는 걸로 더 망가지기 때문에 음, 저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음식의 온도만, 먹고 마시는 거에 온도만 바꾸셔도 일단은 1차적으로 되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뭐 가스 차고, 감기 생기고, 음, 머리가 뭐 아프고, 뭐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서 적용하고 있는 것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힘이 달라진다는 거를 물의 온도만 바꾸셔도 바다 그렇죠. 도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시는 네. 물도 항상 따뜻하게 먹는 걸로 바꿔보신다면 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겠지만,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 그러면 이제, 음, 저는 디나짜리야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루에 이제 리듬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디나짜리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나짜리야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조금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이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내가 자는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자고, 그리고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뭐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유르베다적인 관점에서 소화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마신다거나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양치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몸에 오일을 조금 바르고 샤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작은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하루에 이제 건강한 루틴을 좀 이제 만들어 가는 것들이,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디나짜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영상들에서 슈리베다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 있는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쪽에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진 여러 가지 증상이나 문제들은 보통 이제 머리 아파 이러면 머리 아픈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쉬운데, 사실은 그 문제가 꼭 머리에 있지는 않다는 거. 그 문제는 몸 전체에서 내가 지금 뭘 먹고 뭘 하는가의 그 전체적인 그 문제에서 오는 이제 증상인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조금 돌아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살을 빼는 거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 것 같은데, 그 살을 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굶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 여러 방법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음, 방식들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것들? 뭐, 어, 실천으로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음, 뭐,
병원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받아보면은 요새 진짜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약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안 물어볼 생각도 안 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요가 선생님이시고 되게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시는데 계속 피부가 뒤집어져서 주기적으로 뒤집어져서 오시는데 나중에 그냥 개인 상담을 좀 받아보셔라 해서 해봤더니 식욕 억제제랑 다이어트 약을 몇 년째 드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음, 요가를 수업을 할 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근데 되게 마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되게 접근도 쉬워졌어요. 그 식욕 억제제랑 다이어트 약 같은 거. 그러니까, 아, 음식, 뭐 저는 이제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음식만큼 뭐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음, 사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먹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먹는 음, 시간에 칼로리, 부피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들은 살이 찌기 때문에 부피가 큰데 열량이 적은 음식들로 바꿔주면 살을 가장 잘 빼요. 실제로 이제 음, 음, 개인 상담해서 하면은 식단만 좀 바꿔도 되게 잘 빠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아무리 지도를 해도요, 식욕 억제제까지 손을 대신 분들은 그거를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미 음, 거기에서 위안을 삼으시기 때문에. 그, 뭐 비슷한 걸로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마음 쉬는 거를 저는 모든 일에서 1등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따도샤가 자꾸만 높아지는 거를 관리를 못하는 것도 순간적인 욕구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있던 습관을 고칠 때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차가운 음료 마시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바꾸기가 되게 진짜로 어렵거든요. 근데 음, 일단은 뭐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거를 어떻게 뭐 누가 한마디 한 걸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마음 쉬는 습관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음, 이제 기운이 나서 뭐 살 빼는 거, 운동을 더 하거나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와타도샤랑 연결해서 가장 말씀을 딱 두 가지만 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시는 거랑 먹는 거를 따뜻한 걸로만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보셔도 속 편한 게 크게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음, 음, 얼음 음료를 며칠간만이라도 내가 끊어보겠다. 그 다음에 음식을 샐러드나 과일 잠깐 멈추고 따뜻한 음식, 건강하게 따뜻하게 먹을 때 따뜻한 음식. 이걸로 한 2, 3일만 바꿔보셔도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온도, 음식이나 마시는 거에서 뺏어가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이랑 차에다가 내 에너지를 자꾸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음, 밖에서 따뜻한 거를 넣어주시면은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없고 마음의 에너지를 반드시 항상 세이브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요새 그 제가 참여했던 뭐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효과를 봤던 게 쉬는 날을 플랜을 세우는 거. 음,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방법을 너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몇 월 며칠은 그냥 플래너에 짜두시고 쉬는 날 해가지고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나고 뭐 보거나 뭐 보러 가고 먹으러 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딱 쉬는 날을 의식적으로 해서 좀 쉬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좀 가장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 같아요. 바타도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그런 게, 어, 살을,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살이 찐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무슨 잡지 모델
저처럼 날씬한 몸을 이렇게 다 가져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뭔가 요가를 하신다 그러면 요가를 하시면 요가복을 입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출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런 이미지가 이제 딱 짜여져 있고 거기에 다들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찌거나 살을 막 단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빼지 않을 그 정도인데도 아니야 나는 살쪘어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통 이러잖아요. 되게 날씬하시다 그러면 아니라고. 굉장히 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살이 쪘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냥 군것질 하지 않고 중간에 뭐 먹지 않고 딱 정해진 식사를 맛있게 잘 하는 것만으로 딱 그것만이라도 일단 그 정도라도 효과는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군것질만 하지 않는 것만 딱 해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와타도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와타도샤를 이제 균형을 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몸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또 그것을 좀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단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코로나 얘기해 주셨는데 인도 아유르베다 병원에 코로나로 진료를 보러 오면 어떤 조치를 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유르베다 쪽에서 코로나 질병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유르베다에서 지와라라고 하는 이 열병 혹은 감기 열병의 그 질병의 캐터고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섭 캐테고리가 있는데 하위 분류의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외부에서 온 거에 의한 이제 발병이 된 것으로 이 분류가 되고 그로 인한 이제 치료에 다 어떤 약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이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병원에 오면 그것에 의해서 약을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 왓다도샤에서 그냥 느낌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저희가 사실 뭐 지난 뭐 라이브나 여러 콘텐츠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어서 아유르베다에서 이 바타도샤를 관리하는 디나짜리아의 뭐 오일 요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보조적인 아유르베다 요법은 다음 시간에 뭐 오일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또 주셔서 그 대답을 해드리면 암으로 인해 깨진 균형들을 어떤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자, 이제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유르베다에서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없지만 이제 그거를 아유르베다 쪽에서 이제 진단을 따로 내리겠죠. 그 어떤 질병이 어떤 것의 원인으로 어떻게 발병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질병의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분명 암이 있다는 거는 이런 균형들이 많이 깨어졌다는 거의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디나짜리아라는 그게 단순히 그냥 균형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것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몸의 균형이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오는가를 일단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되돌아오는지 되돌아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히타유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슈리베다 고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어서 와따도샤를 또 아유르베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대로 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